그죠? 이제 벌써 이제 3주 남았네요. 우리 저기 김재원 원장님이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거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의 막바지가 다 됐어요. 3주? 3주 남았어요? 아니 4주 남았나? 4주 남았나? 어쨌든 6월까지 가죠. 5주. 5주 남았어요. 오늘이 18일. 18일, 오늘 11일. 11일차. 오늘은요, 머쉬룸이라는 커트를 할 거예요. 머쉬룸이라는 건 뭐죠? 버섯. 그렇죠. 버섯이죠. 자, 우리 가끔씩 옛날 영화에 보면 머쉬룸 바가지 머리 커트 해가지고 서양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헤어스타일 해가지고. 그쵸? 거의 한 60년대, 70년대에 많이 유행했던 헤어스타일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커트를 많이 해서 층이 없는 정말 바가지 머리. 요즘에는 누가 많이 해요? 아기들 많이 하죠? 뭐예요? 똑같이 뒷머리는 짧게 자르는데 앞머리만 바가지 하든지 아니면 투블럭을 잘라서 삥 돌아가면서 바가지 하든지 이런 바가지 머리 아니에요. 변형된 바가지 머리를 하죠 요즘에는. 하지만 머쉬룸을 전체적인 머쉬룸을 요즘에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머쉬룸은 뭘까요? 전대각이 후대각이에요. 전대각이 후대각이에요? 둘 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후대각에 좀 더 가깝겠죠. 뭐예요? 우리가 항상 머쉬룸을 하면 가장 피vo점이 어디예요? 골든 포인트에서 많이 잡아서 시작을 하죠. 아니면 탑 부분을 잡아서 시작을 하든지 골든 포인트에서 잡든지 아니면 백 부분을 잡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우리는 뭐예요? 피부 파팅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머쉬룸에 커트를 진행합니다. 자, 머쉬룸은 라운드일까요? 사각일까요? 완전 라운드죠. 그쵸? 완전 라운드가 되려면 우리가 스퀘어 파팅을 이용할까요? 피부 파팅을 이용할까요? 피부 파팅을 이용하겠죠. 자, 그러면 머쉬룸을 만드는 방법은요. 통상 이것도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거가 있고요. 이런 거가 있고요. 자, 이걸 보시면 얘는 어떤 거고 얘는 어떤 거고 얘는 어떤 거예요. 층이 다 다르죠? 그쵸? 맞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생기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생기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생길까요? 머리숱? 아유, 너무 원시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 공부한 사람입니다. 네? 어떨 때 이런 현상이 생길까? 어떻게 커트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커트를 했을 때? 단차를 어떻게 없애는 거야? 응? 층을 왜 안 내? 어떻게 얻네? 그러니까 어떻게 작업을 하냐 이거지. 어떻게 작업을 하냐 이거지. 작업을요? 응. 저 커트에서요? 응. 두상 달아서. 피봇을 이용하는데요. 뭐예요? 내가 위치점이 삥삥 들어가면서 다 돌아갑니다. 다 360도 돌아가죠? 얘는 뭐예요? 처음에 가이드라인 잡고요. 가이드 잡고 계속 호리존탈이나 다이아고널로요. 가이드선에 맞춰서 리프팅이나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이드선 잡아서 조금씩 올려가면서. 얘는 뭘까요? 얘는 뭐예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피벗으로 새로 버티컬로 얘는요, 얘는 처음에 요만큼은요, 요만큼은, 그러니까 두상으로 따진다 그러면 얘는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서요, 기준선 잡고요, 리프팅을 올려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얘는요,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잡고요, 두 번째 이만큼은 뭐예요? 이만큼은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만큼은 엘리베이션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했고요. 여기까지 했을 때 뭐예요? 피부 파팅으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건 버티컬이 아닙니다. 버티컬도 들어오고 호리존탈도 들어오고 다이아고널 커트도 들어오고 다 들어가요. 피부 파팅으로 우리가 수박설계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층이 얘보다는 더 많이 생긴 거죠. 그죠? 얘는 뭘까요? 얘는 똑같이 요만큼을 갔는데 여기서 요만큼 기준선 잡고요. 기준선 잡고 두 번째 요만큼은 또 층을 냈어요. 층을 내고요. 세 번째 조금 더 뭐예요? 조금 더 층을 짧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위에 머리 이 기장을 길게, 얘는 짧게, 얘는 더 길게. 훨씬 더 탑에 있는 기장 자체가 훨씬 더 뭐예요? 점점점 짧아지면서 어때요? 층이 간격이 넓어지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는 요 끝 지점은요 2차 가이드선인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매끄러운 부분이 되는 거죠. 얘 또한 뭐예요? 얘가 2차 가이드선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층이 없는 거죠? 그쵸? 얘 또한 뭐예요? 요만큼이. 층을 내가 얼마만큼 더 시작하는 걸로 내가 얼마만큼 더 층을 내느냐, 얼마만큼 피부 파팅을 내가 어디까지 층을 내서 어디까지 피부 파팅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무게감이 많은 데는 어디예요? 얘죠. 얼굴이 커 보이겠어요? 작아 보이겠어요? 커 보이겠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커트를 많이 해요? 머시룸은 이런 커트 많이 하겠죠.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쵸? 얼굴이 클수록 얘를 많이 사용하겠죠. 똑같은 바가지 머리더라도.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얘를 선정할 것이고, 거의 대부분 요거를 많이 선정하지만 머리숱이 많거나 얼굴이 큰 사람은 요거 사용하겠죠. 얼굴이 작아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내가 두상에 따라서도 층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층을 또 어디까지 내더라도 또 층을 어디까지 낼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우리가 머시룸을 해서 머시룸 안에서 층 하나만 딱 내는데 도대체 머시룸 어디까지 자를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우리 두 가지 종류 있다고 했죠? 얘는 머시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쵸? 잘해야 돼요. 아, 잘해야 돼요. 머시룸인데 바가지의 느낌이 아닌 무게감이 많이 생기겠죠? 그쵸? 얘는 뭐예요? 확실히 나오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여기다 줄 것이냐, 여기다 줄 것이냐, 달라지겠죠? 포인트. 피부 포인트를 어디다 줄 것인지를 내가 찾으셔서, 방사형 포인트를 내가 어디다 찾을 것인지를 찾으셔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이 머시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사형의 기준선언이 어디냐면 골든 포인트를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머쉬룸 커트의 피부 파팅 커트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피부 파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사형 파팅이요. 왜? 여러분들 파마 연습을 안 하셨잖아요. 위치가 어떻게 해요? 360도 돌아가는데요. 편한 쪽으로 가다 보면 뭐예요? 커트선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요, 정말 피부 파팅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부 파팅 정말 쉽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혹시 동영상 보셨어요? 빨리 얘기해. 배웠잖아. 기억이 안 나? 어? 자, 내가 했던 기준선 있죠? 요만치의 뭐예요? 동전 500원. 잘라놓고 시작하면 얘가 방사형 꼭지점 하나에서 잘라놓고 짱 방사형으로 나눠놓으면 기준선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거 맞춰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2차 가이드선의 길이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면은 피부 파팅의 2차 가이드선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리 2차 가이드선을 미리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1차 가이드선은 내가 어떻게 선정을 할까요? 1차 가이드선은 1차 가이드선은 어떻게 선정해요? 나중에 다시 잡아요? 처음부터 잡아야죠. 그럼요. 자, 2차 가이드선은 내가 2차 가이드선을 먼저 잡아야 돼. 머쉬룸은 2차 가이드선을 먼저 잡아야 돼요.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잡아야 돼요.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잡아야죠. 2차 가이드선을 잡으면 층을 내가 어디까지 날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쵸? 결과가 어디까지 층을 내야 될지 내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머쉬룸 커트는요, 항상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다. 기준선. 1차 가이드선 기준선을 댄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리프팅을 올려서 커트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피부 파팅을 하든지 계속 리프팅을 해서 올리든지 디자이너 모양을 잡아야겠죠. 근데 정말 또 문제점이 또 발생이 돼요. 문제점이 또 발생이 돼요. 뭘까요? 문제점 뭘까요? 이민혜 원장님,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이 돼요? 지금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다 이렇게 정말 앞으로 각도 잘 잡아서 커트 다 진행했어요. 역시 다르죠? 그죠? 다르죠? 자, 내가 분명히 후대각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빗질을 어떻게 했어요? 이쪽 방향으로 빗질을 했죠. 맨날 이렇게 다녀요? 고객님 이렇게 다니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이렇게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다녀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선이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얘네들이 지 맘대로 또 놀아요. 여기도 튀어나오고, 얘도 튀어나오고, 얘도 튀어나오고, 막 지 맘대로 막 놀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해? 그냥 내비둬? 내비둬요? 다 정리하셔야죠. 자연분배 다 내린 상태에서요, 정리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머쉬룸 커트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거의 컨트롤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해요. 여기까지는 다 할 줄 아는데요.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가이드선이 떨어지는 이 부분이 위험 지역이죠. 이 위험 지역의 컨트롤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위험 지역에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위험 지역이 일단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따 한번 봅시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순서를 갑시다.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가이드선 위험 지역을 뺀 나머지의 라운드를 먼저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요, 요거에 맞춰서 뭐예요? 커팅. 몇 센치 자를지는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알아서 자르세요. 몇 센치 자를지는 몰라요. 자르는데, 자, 내가 여기서 직각이에요? 라운드예요? 라운드죠? 직각이면 뭐예요? 직각이면 고정이죠? 라운드는 뭐예요? 이동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자르면 돼요? 얘도 직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라운드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럼 나는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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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가셔야겠죠? 그쵸? 그러면 몸이 계속 움직이셔야겠죠? 어떻게? 파팅에 대한 직각을 하든지 파팅에 대한 직각 분배해서 평행을 하든지 비평행을 하든지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평행을 갔다. 여기서 내가 비평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평행을 갔다. 여기서 비평행 갈 수 있습니다. 아셨나요? 근데 희한하게요. 평행을 가서 나중에 끝나는 지점이 비평행을 가는 게 더 이뻐요. 왜 그러냐면요. 앞에 공간은 좁아야 넓어요. 좁죠? 뒤에 공간은 좁아야 넓어요. 넓죠? 그래서 앞에 머리 기장과 뒤에 머리 기장이 뒤에 머리가 긴 게 훨씬 더 머시룸에서 드라이 해놓으면 더 이쁘게 나와요. 앞에를 여기를 먼저 잡아놓고 가면 안 돼요? 먼저 잡아놓고 시작할 거예요. 자르고서 이렇게. 앞에 머리를 잡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기준이죠? 그렇죠. 이제 이 시작하는 거는요,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얘가 기준선이 돼요. 프론트가 시작하는 기준선이 돼서 그 기준선에 맞춰서 뭐예요? 우리 오늘 비평행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몸은 계속 뭐예요? 이동 디자인으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고정 디자인이 아닌 이동 디자인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거 가이드라인 잡았죠? 요거는 몇 센치요? 1cm에서 2cm. 요 공간은. 최대한 짧게 잡을수록 내가 가이드선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더 쉽겠죠? 근데 얘는요, 1에서 1cm지만 얘는요, 3에서 4cm 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위험지역은 다 빼놓고 잡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프론트, 사이드, 레이프에 있는 위험지역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연결해서. 조금씩 잡으면서 내가 가이드 잡기가 더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시작할 때는 평행으로 잡지만 얘는 뭐예요? 비평행으로 끝나요. 비평행으로. 그래서 뒤에 머리가 훨씬 더 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이드 기준선 잡아서 갔죠? 이동 디자인으로. 두 번째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어디까지? 절반까지 계속 똑같이 가는데 얘네들은 뭘 해요? 엘리베이션으로 조금씩 1cm나 2cm 잡아가지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 올리고 밑에 거 올리고 밑에 거 또 올리고 밑에 거 올리고 한 줄 먼저 딱 끝내놓고 다음 줄 타서 또 작업 똑같은 작업 계속 들어갈 거예요. 또 다음 줄 타서 똑같은 작업 계속 들어갈 거예요. 요 작업은 뭐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션 리프팅에 대한 공부를 최고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힘들어 하셨죠? 오늘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아셨죠? 요걸 공부를 하시면서 다 해보시면 엘리베이션에 대한 커트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다 가요. 끝까지 한번 다 해보자고요. 아셨죠? 끝까지 1cm씩, 1cm나 2cm씩 타가지고 내가 삥 들어가면서 내 몸이 그러면 하나에 고정이 돼야 되겠어요? 계속 이동이 돼야 되겠어요? 몸은 계속 이동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뭐예요? 직각 없습니다. 항상 뭐예요? 라운드입니다. 라운드로 타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수평으로 따지면 직각이 이게 수평이에요? 이게 수평이에요?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라운드로 굴린 게 훨씬 더 수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셨나요? 우리가 눈으로 평면에서는 이게 수평이지만 두상에서 입체로 봤을 때는요, 얘가 수평이에요. 두상에서는. 아셨죠? 두상에서는 얘가 수평이에요. 얘는 수평 아닙니다. 응? 우리가 파팅 탈 때 두상에서 파팅 이렇게 탔는데 수평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수평 절대 아닙니다. 얘가 수평입니다. 두상에서는요. 두상이 라운드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얘는 뭐예요? 사각의 개념이고요. 얘는 뭐예요? 라운드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두상은 라운드인데 나는 이게 수평이라고 생각을 해. 이건 수평이 아니거든요. 두상에서는 이게 수평인 거죠. 두상에서는. 그래서 라운드의 개념을 가장 공부를 우리는 머릿속에 아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프팅에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서요. 그 다음 작업은요. 다 끝났죠? 그럼 우리는 끝에 탑 부분에 뭘 하셔야 돼요? 해서 요 모양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골든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요. 피부 파팅으로 뭐예요? 끝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무게선. 요 부분에 있는 무게선. 어때요? 요 부분에 있는 무게선. 요거 우리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말발굽존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있는 무게선은 어떻게 해요? 피부 파팅으로 다 자릅니다. 커팅.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커팅.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부분, 이 부분을 어때요? 커팅해 줘서 아주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머시룸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런 머시룸이 나와요. 요런 머시룸이 나오는데, 밑에 막, 이런 잔머리가 또 나와. 그쵸? 이런 머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가이드. 필요 없는 부분이죠? 필요 없는 부분은 뭐예요? 포리핸드 컨트롤에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을 다시 잡아요. 1차 가이드라인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선을 먼저 평행을 해서 먼저 기준선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파팅을 타서 이동 디자인을 해서 네이프는 비평행으로 갑니다. 자, 처음에 잡았던 이게 뭐예요? 얘도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이 기준선을 통해서요. 요 간격이 지금 요 간격이요.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은 어때요? 똑같아야 돼,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요 길이, 요 공간과 여기 넓이가, 여기가 만약에 2cm를 탔다, 그럼 여기도 2cm. 어디만 달랐어요? 여기와 요 부분만 달랐어요. 그쵸?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달라도 상관없지만, 두 번째 타는데, 세 번째 타는데, 네 번째 타는데, 서는 내가 만약에 2cm를 탔다, 그럼 여기 끝에도 2cm를 타셔야 되고요. 여기 2cm 탔다, 그럼 여기도 2cm를 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대신에 처음에 시작하는 요 가이드선은 요 넓이와 요 넓이는 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같을 필요가 없다. 근데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나오면 여기가 없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머리카락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가이드선 잡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가이드선을 잡으려면 머리카락이 무조건 존재해야지만 가이드선을 연결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선을 가지고 여기서 한 1cm 정도로 해서 다 앞으로 때려서 가이드선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2cm 띄워놔서요. 라인 만들어서 둥글게 라인 만들어서 빗질해서 방사형으로 빗질해서 다시 가이드선 엘리베이션 이용해서 커트를 잡고요. 아셨죠? 그래서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탁 하시고 나서 너무 무겁잖아요. 그냥 하니까 너무 무겁죠? 그래서 뭐예요? 피부 파팅을 해서 가이드선의 끝선만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 내 드라이어에서 딱 해놓으니까 밑에 가이드선 문제가 생기죠?
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요 부분 다 드라이한 상태, 내린 상태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깔끔하게 뭐야? 프렌치 컷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 아셨죠? 요게 머쉬룸을 만드는 커트 기법입니다. 됐죠? 네. 준비합시다. 빨리 제자리에 오세요. 먹는 거는 나중에 먹고 세월아 내월 언제 하려고. 저기 사탕 먹던지. 자, 처음에 가이드라인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둥글게 잡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라인 잡으니까 앞에는 양이 별로 없는데 뒷머리는 양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위험지역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뭐예요? 모량이 많아지는 부분이에요.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우리 두상이 맨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컷하기 얼마나 쉽겠어. 근데 이렇게 안 생겼으니까 컷하기 힘든 거야. 똑같이 양쪽에 대칭으로 우리가 섹션 나누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섹션 나누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머쉬룸은요, 거의 생명이 섹션을 잘 따르는 게 머쉬룸의 포인트예요. 처음에 가이드라인 섹션을 잘못 따면은요, 그 다음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섹션을 내가 얼마만큼 잘 타느냐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요. 자, 가이드라인 최대한 각은요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내려야 되겠어요? 최대한 각은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어디까지 올지. 머쉬룸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눈과 눈 있는 정도, 눈을 살짝 덮는 정도를 우리는 많이 하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뭐 했어요? 직각분배의 평행을 갔어요. 기준선. 맞아요. 직각분배 평행 갔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비평행으로 간다고 했죠? 그쵸? 두 번째는요? 안 돼. 두 번째는요? 자, 파팅이 여기서 파팅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요 파팅을 탔죠. 요 파팅에 맞게끔 내가 뭐 하시면 돼요? 직각분배로 하셔야 돼요. 변이분배? 안 됩니다. 직각분배입니다. 파팅을 탄 거에 직각분배인데, 자, 그러면 직각분배인데 얘는 직각분배예요? 얘도 직각분배예요? 얘만 직각분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양을 많이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라운드잖아요. 그쵸? 라운드이기 때문에 얘의 양을 많이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을 최대한 어떻게 해요?
내가 자를 수 있을 만큼의 양은 최대한 적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뭘로요? 자, 직각분배의 비평행으로. 비평행. 직각분배의 뭐예요? 비평행. 자, 내가 여기서는 직각분배가 여기서지만 여기서 직각분배는 여기고요. 여기서 직각분배는 여기고요. 직각분배는 여기예요. 그쵸? 내가 몸이 이동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이동 디자인이에요. 그쵸? 여기서는 요게 직각분배고요. 여기서는요, 여기가 직각분배고요. 점점 뒤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자, 네이프로 오면 어떻게 돼요? 네이프로 오면 다시 요게 뭐예요? 직각분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요 가이드선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 얘가 뭐예요? 기준선이 될 거거든요. 지금 이 커트가. 얘가 이제 기준선이 될 거예요. 얘 따라서 이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얘 따라서. 자, 후대강 느낌이 잘 나왔나요?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자, 요 머신을 자를 때는요, 요 한쪽 자르고 나중에 요거 자른다? 있을 수 없어요. 같이 동시에 파팅 타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칭이 맞을 거 아니야. 머신의 특징이 뭐죠? 대칭입니다. 대칭. 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미리 다 타놓고 요거 한쪽 자르고 그 다음에 이쪽 자르고 해서 대칭을 맞춰주셔야 돼요. 커트 중에 제일 어려운 커트가 우리는 대칭이잖아요. 다시 요거에 맞춰서 비평행, 비평행, 다시 비평행. 내가 계속 이동 디자인으로 뭐예요?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동 디자인으로 하다가 네이프에서 길이가 안 맞는다? 그러면 다시 네이프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올라와야죠. 그쵸? 비평행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가 적절하게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프에서 만나는 지점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올라와서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두 번에 뭐예요?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양쪽이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양쪽의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의 길이를 내가 쉽게 형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꺼야 되겠다. 자꾸 너무 빨리 말라. 기준선을 내가 쉽게 다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가이드라인 잡았어요. 이제 두 번째 가이드라인. 두 번째 가이드라인. 내가 2cm 아까 든다고 했죠? 그러면 똑같이 2cm를 타셔야겠죠? 똑같이 2cm를 타요. 여기도요, 똑같이 2cm를 타요. 타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아까 가이드라인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이드라인 있었죠? 처음에 밑에 가이드라인 이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에 잘랐던 가이드라인. 자, 우리가 커트할 때 여러분들 물 안 뿌리고 커트 하시는데요. 젖은 상태에서 커트 하셔야 돼요. 마른 상태에서 커트 하지 마세요. 네. 전주 원장님 마른 상태에서 커트 하지 마세요. 마른 상태에서 커트 하지 마세요. 자, 항상 젖은 상태에서 커트를 하셔야지 원하는 빗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양을요,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항상 조금씩만 잡으세요. 빗질할 수 우리가 파마 와인딩 마를 때 너무 많은 양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 이제 이 다음 작업하기는 너무 쉽죠? 기준서 이제 잡아놨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빗질 계속 하시면서 자르시면 돼요. 비평행이고 평행이고 내가 빗질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만 따라서 이제 커트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아까 각도, 처음에 내렸던 이 각도가 아니고요. 내가 살짝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면 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층이 나죠. 요게 바로 뭐예요? 엘리베이션이라고 얘기하고 리프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바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왜? 기준선 먼저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밑에서부터 또 올라가도 돼요. 밑에부터 올라가서 커트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다. 근데 여기서 커트를 진행할 때 여기서 빗질하는데 요거 이렇게 내려서 각 맞춰서 커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빗질은 뭐예요? 두상의 직각 분배는 제가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요 밑에서 들어올리는 각도는 안 맞춰도 상관없지만 빗질하는 거에 파팅에 대한 빗질하는 각도 내가 직각 분배를 하겠으면 그건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자, 내가 파팅을 이렇게 빗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파팅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파팅에 맞게끔 90도로 들어서 밑에 하고 맞춰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층을 내고 싶어. 조금 더 층을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기준선 잡아놨죠? 조금 더 올리는 거야, 이렇게. 자, 조금 더 올려. 빗질은 똑같이. 빗질은 똑같이. 빗질은 똑같이. 조금 더 올려서 한 1cm 미만. 한 0.5mm만 조금 더 잘라요. 0.5mm만. (0.5mm만) 더 잘라요. 자, 직각 분배해서 각도 살짝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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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분배해서 각도 살짝 들어서. 층 더 났어요, 안 났어요? 층이 더 나는 거죠. 그쵸? 이거 뭐라고요? 엘리베이션, 리프팅이라고 하고. 자, 층이 나니까 더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죠? 라운드로 했을 때 더 잘 들어가, 안 들어간다? 라운드로 들어가. 커트선이 라운드일 때 잘 들어간다. 사각일 때 어떻게 한다? 뻗친다. 사각인데 뻗치고 라운드면 잘 들어간다. 층을 더 내고 싶다. 한 번 더 내시면 돼요. 층을 더 내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리프팅을 더 하시면 돼요. 자, 지금도 이제 적절하게 층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서 다시 2cm. 얘는 동전 500원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전 500원짜리 잡을 필요가 없죠.
나중에 긴 머리 자를 때 우리 다 배웠던 거잖아. 긴 머리 자를 때 피부 파팅 할 때 동전 500원 해가지고 자르라는 거 이제 기억나요? 어? 아유 진짜. 동전 500원 정도 자르려면 이제 여기까지 자르고 위에 머리를 자르고 나서 밑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기준선, 아까 기준선 처음에 잡고 얘 기준선을 먼저 잡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 위에 있는 층이 2차 가이드선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자르고요. 요걸 해서 요 부분을 2차 가이드선을 두 번째 잡고 층은 나중에 생각하고 기준선을 먼저 잡고 나서 얘 먼저 잡고 얘가 1번, 2번 잡고 연결 할 때 저렇게 이제 동전 500원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커트는 뭐예요? 굉장히 무거운 커트예요. 층이 많이 안 나는 무거운 커트예요. 그쵸? 근데 층을 나는 많이 안 내고 싶다. 내가 미리 선정을 하고 싶다. 2차 가이드라인을 나는 미리 다 선정해 놓고 난 들어갈 거야. 그럴 때는 동전 500원을 먼저 잘라 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저 동전 500원짜리를 먼저 잘라 놓고 나면은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내가 커트를 할 때 이렇게 커트를 하잖아요. 얘가 사각이 나와요. 사각이 나와요. 이해가 됐어요? 사각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가 나오는 거죠. 요 선이 사각으로 갈 것이냐, 라운드로 갈 것이냐. 그거 자를 때 이렇게 약간. 아, 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세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짱. 그렇게 하세요. 요 각도로 다 맞출 수 있으면, 기계처럼 다 맞출 수 있으면. 대단하십니다. 자,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가이드선 연결. 점점 올라가겠죠? 똑같이 각도 들어서 한 번에 많이씩 자르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제 숙달되시면 많이 하세요. 가이드라인을 잘 찾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내리면 안 될까? 아우, 팔 아파.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 힘들어. 자, 이제 점점점 모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머쉬룸의 모양이 나오죠. 확실히 비평형으로 가니까 뒷머리가 이쁘죠. 비평형에 가서 뒷머리가 길어야지 예쁘게 나와요. 앞에는 짧고 뒷머리는 긴 머리. 자, 요 상태에서요. 우리 왕언니가 얘기한 동전 500원 하시면 돼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요 상태에서요. 뭐예요? 방사형으로 빛을 다 해놓으세요. 포인트를 어디다 둘지, 뭐 가르마를 여기다 아까 있었던 가르마에다가 그냥 포인트를 줄지, 아니면 골덴 포인트를 줄지 미리 이렇게 빗질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아주 곱게 원하는 대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빗질 다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빗질. 항상 빗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빗질하는 습관을 급하게 막 하는 습관 버리세요. 아셨죠? 항상 이렇게 천천히 습관이 돼서 빗질을 하는 습관을 내가 갖지 않으면 높아. 힘들어 죽겠어. 네, 괜찮아요.
나도 안 나오게 할 거야. 나 안 나오게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완성이 되면 요런 이제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헤매기 시작해요. 왜?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층을 내서 다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아, 여기 삐지지, 여기 삐지지. 이제 멋있는, 바가지 머리처럼 모양은 나왔는데, 막 삐져나와. 이게 우리는 뭐라고요? 위험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험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층을요, 이 상태에서 층을 내셔야겠죠? 그쵸? 층을 좀 내고 싶잖아요. 정중선서부터 무게선 크로스 체크 하셔야죠. 잘못된 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고 뭐 신이 아니잖아. 그쵸? 이번에 선물 받았다, 가히 이야기해서. 좋다, 근데 오늘 처음 써봤거든요? 되게 편해. 선을 제대로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라운드 만들어주면 돼. 알았지? 요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라운드 나와. 알았지? 크로스 체크 당연히 해줘야죠. 그쵸? 내가 아무리 각도를 잘 지켜서 커트를 진행했어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각도가 다 맞아요. 이렇게 빗질 했을 때는. 그쵸?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 각도로 사람들은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각도대로. 이렇게 빗질을 이렇게 각도로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죠. 다닐 때는. 중력의 법칙에서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돼요. 위험지역이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컨트롤해서 자르셔야죠. 자, 여기까지 진행해 보세요.
머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머신룸 하면서 커트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요. 요런 부분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제 컨트롤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님들 이제 상대로 해서 머리를 커트를 하다 보면은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험적이죠? 그쵸? 이 부분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면 얘를 없애려면 얼마큼 잘라야 돼요? 이만큼 다 잘라야 돼요. 그쵸? 이만큼 다 자르면 어디까지 잘리냐면요, 구레나루 여기까지 잘라야 돼요. 구레나루가 거의 없어집니다. 사이드번이. 사이드번이 거의 없어진다 생각하고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커트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콤프 컨트롤. 콤프. 빛이 컨트롤해서 자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건 뭐예요? 프리핸즈 커트. 왜? 잡은 게 없어요. 손이 프리하다는 뜻이에요. 프리핸즈 컷.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자르니까 머시는 느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제? 나오죠? 뒷머리도 똑같이. 뒷머리도 반대쪽. 어떻게 보면 커트는요, 이 가이드라인 잡을 때 가장 섬세한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잡을 때.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양을 만들어서 커트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게 커트를 할 때는, 자, 머리가 이렇게 나 있죠? 그럼 반대로 커트를 하면 커트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쪽으로 커트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에서 또 커트를 할 수 있죠. 그쵸? 이쪽으로 해서 안 잘리는 머리는요, 반대쪽에서 또 잘라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안 되는 커트는. 꼭 무조건 내가 이쪽으로 잘라야겠다는 고정관념 버리세요. 왜냐면 머리카락은 이쪽 방향으로 난 머리 이렇게 자르면 라인이 안 맞아요. 항상 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잘라야지 머리는 절삭력이 잘 돼요. 하지만 속에서 머리가 난 방향으로 자르다가도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자르다가도 안 잘리는 머리들이 있어요. 그런 머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반대쪽으로 나서 머리를 커트를 하면 훨씬 더 정교하고 깔끔한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빗질을 또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빗질을 해보면 삐져나온 머리 또 있고 계속 삐져나온 머리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잘라줘야죠. 왜?
이 삐져나오는 머리는 뭐냐면요. 내가 고개를 이렇게 들은 상태도 있을 것이고 옆으로 돌릴 수도 있고 고개를 숙일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다 요들이 이렇게 다 찾아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귀 구레나루 떴죠? 구레나루 얼마큼 짧아졌나 볼까요? 엄청 짧아졌죠? 그죠? 근데 이 구레나루가요, 얘가 짧아지면 목선이 짧아지잖아요? 목선이 짧아지면 구레나루는 더 짧아져요. 그래서 비평형을 자르는 게 더 이쁘다는 얘기예요. 비평형을 잘라서 뒤에 머리가, 백에 있는 머리가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구렛나루에 있는 부분이 길어질 것이고, 이 부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구렛나루는 어떻게 해요? 아주 짧아집니다. 얘는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머리에서 구렛나루를 자르면 어떻게 돼? 짧게 잘라야지 이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를 길게 잘라주면 길게 자를수록 구렛나루는 어떻게 돼요? 길게 잘라져요. 자, 내가 고개를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자른 것과 고개를 또 들은 상태에서 자른 것과 또 달라요, 안 달라요? 층이 또 달라요, 이렇게. 층이 또 달라요. 그쵸? 정말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잘랐다고 해서 맨날 이렇게 안 다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게끔 라인을 또 보셔야 돼요, 이렇게. 라인을 또 보셔서 라인을 또 잡으셔야 돼요. 옆에도 똑같이. 여기 삐져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교한 그런 커트를 구사를 할 때는요, 프론트 커트를 할 때는요, 내가 고개 숙인 거, 옆으로 돌린 거, 이쪽 방향으로 돌린 거, 뒤로 숙인 거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다 체크해 보셔서 다 그거에 맞게끔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위에 머리는 밖에 안 바뀌어요. 위에 머리는 안 바뀌어요. 밑에 있는 가이드라인만 바뀌어요. 1차 가이드라인만. 왜? 두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잘랐을 때하고, 자, 이렇게 잘랐을 때 모양과 이렇게 잘랐을 때 모양과 큰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는 않아. 한번 잡아놓으면. 위에 머리는 건들 필요가 없거든요. 위에 머리는. 밑에 가이드라인에 1차 가이드라인만 내가 선정해서 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가서든지 모양을 다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다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이 상태에서도 내가 여기서 끝까지 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좀 무게선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서부터 또 다시 포인트 진행하시겠어요. 정말 뚱뚱한 바가지 머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낮은 각도로 다 리프팅을 할 필요 없이 낮은 각도로 아까 그 각도 있죠? 처음에 잡았던 그 각도로 다 똑같이 그쪽으로 가서 머리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 각도대로. 각도를 들지 않고요. 그러시면 아주 무거운 머신룸 커트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커트는요. 지금 이 커트는 여러분들한테 엘리베이션이나 리프팅에 대한 개념을 제가 심어주기 위해서 층을 그 빗질한 상태에서 층을 내는 트레이닝을 하신 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상태에서 엘리베이션을 올라가면서 층을 내는 그런 개념. 단차가 나가 딱 했을 때 점점점 올라가는 느낌인데 내가 빗질을 딱 했을 때 아, 요 라인이 정말 예쁘게 단차가 없이 잘 나왔구나. 커트를 정말 잘했구나. 라는 거.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내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나왔구나. 굳이 내가 이 작업을 안 해도 아, 여기가 정말 라운드로 정말 잘 나왔구나.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 머시룸을 통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머시룸을 통해서.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각도를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내가 층을 잘 내면 내가 굳이 이렇게 안 잡아도 라인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제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 작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순간에는 커트 자국이 분명히 나겠죠. 그래서 이 커트를 통해서 그렇게 단차가 생기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머시룸을 통해서. 굉장히 뒤는 무겁죠? 그러니까 머시룸의 특징은요, 무게감이에요, 무게감. 무게감을 잘 만들어주는 거. 그 무게감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커트를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라운드. 모든 선이 다 라운드. 라운드 선을 연결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도 조금 단점이 있죠? 밑에 아까 내가 머리를 많이 자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무게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조금 수정을 본다. 사실 이런 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수정 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 찾기 좀 많이 힘든 난해한 부분이에요. 아유, 그냥 이쁘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찾아야죠. 그렇죠? 확실히 뚱뚱하죠? 뚱뚱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르는 건 어때요? 덜 뚱뚱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이. 낮은 각도. 조금 올려서. 조금 더 올려서. 가운데가 여기 좀 문제 있네. 훨씬 더 아까보다 자연스럽죠? 엘리베이션의 매력은 이겁니다. 선이 아주 명쾌하게. 제가 여기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아도, 제가 여기서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아도 선 자체가 아주 부드럽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똑같이.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그쵸? 근데도
대머리는 막 또 삐져나와.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요, 커트는 이뻐져요.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바리깡 할 때 바리깡 한 번 뚝 하는 것 같고, 여러 번 바리깡 하는 것 같고, 어때요? 선이 예뻐야 예뻐요. 많이 바리깡에 간 게 많이 가면 갈수록 선이 이쁘죠? 커트도 똑같습니다. 내가 커트 할 때도 똑같이 올라가는 걸요, 많이야 많이 체크를 해서 조금씩 많이 올라갈수록요, 커트선은 예쁘게 나와요. 내가 한 번 해서 끝나는 거가 한 번 해서 커트를 하면 바리깡 한 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선이 안 이쁘잖아요. 바리깡을 막 했어요. 그럼 선이 이쁘잖아요. 커트도 똑같아요. 내가 한 번 해서 커트를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조금씩 올려가면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커트선이 예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찮으니까 한 번 하고 뚝 자르고 끝. 그쵸? 바리깡 한 번 딱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 선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1mm라도 어떻게 해요? 더 체크를 해서 더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우리는 계속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작업을 우리는 너무 게으르게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시작됩니다. 그쵸? 아까 이제 이소룡에서 이제, 좀 바뀌었죠? 모양이 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자, 이런 데서도요,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도요, 다 커트하고 나서도 또 빠져나오는 머리 있으면 또 체크 또 해요. 이렇게 체크 또 하고 계속 체크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손이 많이 갈수록 커트는 이쁘다.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아셨나요? 자, 해보세요. 남자 바가지머리라는 별명을 쓴다면 어떻게 하면 남성스러워지죠? 옛날에 붕붕 머리죠? 바가지 머리. 근데 남성에서 바가지는 요런 느낌이 있지만은요, 남자들한테 바가지 머리 한다면 귀를 파야겠죠? 귀를 파는 바가지를 하면 되겠죠? 귀를 파는 바가지.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다니는 사람 가끔씩 있어요. 네. 뒷머리에서도 만약에 남자 지금 상황에서 남자 똑같이 잘라주면 돼요. 이건 남자 구분이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머시룸 커트는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귀를 파서 머시룸을 자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도가 2차 가이드선의 무게선이 이제 좌우를 해요. 2차 가이드선의 무게선. 귀를 판다 그러면 앞에 머리 요 기장에 맞춰서 옆에를 다 뭐예요? 다 즉각분배로 자르면 귀가 파야 해요. 그러니까 좀 짧게 자르면은 그 남자 느낌이. 아니, 짧게 자른다는 개념보다는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얘는 그냥 부드러움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커트도 똑같이 잘라놔요. 그 대신에 머시룸에서요 엄청 긴 머리 있죠. 이런 머리도 우리가 머시룸을 자를 수 있어요. 엄청난 비평행으로. 그쵸? 엄청난 비평행으로. 점점점 뒤에 머리가 이제 짧아지는 거죠. 그쵸? 이런 머리. 우리 가끔씩 우리 작품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머리. 이런 머시룸 머리 있잖아요. 이런 머시룸 머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도 머시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층이 안 내는 거잖아. 여기서 이거나 요거 차이잖아. 요거 차이. 맞아요. 그쵸? 1차 가이드선의 문제와 2차 가이드선의 문제인 거죠. 그쵸? 똑같이 잘라주면 돼요. 남자 여자 구분 지지 말고 애기 어른 구분 지지 마세요. 층을 낼 것이냐 안 내면 버섯 커트라고 얘기를 하죠. 버섯 모양으로 나오는 커트를 우리는 머시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명 바가지 머리라고 얘기하죠. 바가지 머리. 사실 머시룸을 우리가 동양 사람들은 많이 접하지를 않아요. 옛날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에 이제 붐붐
우리가 이제 그 머시룸 커트를 해가지고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얻긴 했지만 그때 한참 유행을 하긴 했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많이 자르진 않아요. 그리고 아기들 머리, 아기들에서 바가지 머리 요즘 많이 자르긴 하지만 뭐 한 6살, 7살만 되면 아이들이 바가지 머리 정말 싫어하죠. 엄마들은 바가지 머리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르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은 한 6살만 돼도 바가지 머리 너무 싫어해요. 놀림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가지 머리 아이들이 이제 벌써 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6살만 돼도 바가지 머리 싫다고. 근데 이런 머쉬룸을 커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엘리베이션이나 리프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층층이 낸다는 거. 층을 이걸로 우리 이제 엘리베이션이나 리프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작업을 했던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머쉬룸이라는 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층이 거의 없는 머쉬룸. 자, 이 상태에서 하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기준선 가이드선을 어때요? 요 기준선 가이드선에 잡아서 기준선을 잡아서 뭐예요? 직각분배를 진행을 해서 하는데 이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이동했죠. 그쵸? 그리고 오늘 뭐 했어요? 평행을 가서 네이프 쪽은 뭐 했어요? 비평행으로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디자인을 잡았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차이점은 뭐라고 했어요? 구렛나루 사이드번이 길게 커트가 된다. 근데 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귀에 있는 부분이 짧아지고 나중에는 귀가 파일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행 정도를 하면 거의 귀가 많이 파입니다. 평행 정도로 잘라주면은요. 그래서 거의 머쉬룸 같은 경우는요, 평행보다는 비평행으로 커트를 진행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각도는 처음에 들었을 때 요 각과 처음에 각도는 요 정도 각도가 들었지만 여기서부터 요 각도로 들었어요. 근데 요 각도로 들었어요. 하지만 뒤에 백을 가다 보니까 얘하고 각도 차이가 확 많이 나죠? 그쵸? 아주 많이 나죠? 여기서부터는 요만큼의 각도가 차이가 났지만. 그쵸? 그럴수록 왜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냐면 차라리 얘가 똑같이 요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요 공간과 요 공간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뒤에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지금 저 커트처럼요. 아주 무거워져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뒤에 공간은 가볍고 앞에 머리는 적절하게 무겁기 때문에 앞에는 머리숱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숱이 없고 뒷머리는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무게선이 생기고 뒤에 머리가 가볍고 뒷머리가 무겁게 커트가 각도를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주면은요 앞에는 가볍고 뒤에는 굉장히 무겁게 커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맞춰서 커트를 하실 건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각도를 너무 많이 들은 상황이죠. 뒤에 머리를 각도를 너무 많이 들어서 훨씬 더 가벼워지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내가 조절을 해서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아주 예쁘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층을 층이 거의 없는 커트를 하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리프팅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층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층이 형성이 됐죠. 층이 형성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각도를 더 들으니까 층이 더 많이 났죠.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피부 파팅을 진행을 했어요. 피부 파팅으로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가벼워졌죠.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리프팅을 했을 때와 피부 파팅 했을 때의 차이점. 리프팅 했을 때와 피부 파팅의 차이점. 자,
피부 파팅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얘와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사각이 진입니다. 그쵸? 그쵸? 근데 리프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있을 때 라운드가 됩니다. 라운드. 왜 안 나와? 얘는 사각이고요. 얘는 라운드가 납니다. 사각과 라운드. 요 차이예요. 세 개를 나눠서 커트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라운드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요, 이 라운드는요, 층이 많이 지는 라운드고요. 얘는요, 층이 아주 작은 라운드가 진행이 돼요. 얘는 층을 내가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라운드가 나와요. 얘는요, 아주 가벼운 라운드가 나와요.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그거 한 적 있었죠? 뭐 했었어요? 자, 백에서 시작을 할 때 내가 정중선에서 다이아고널로 진행한 것과 백에서 정중선을 온베이스로 진행해서 다이아고널 간 것과 어떤 게 더 가볍다고 그랬어요? 정중선에서 온베이스로 버티컬로 시작을 해서 다이아고널 간 게 훨씬 더 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가볍다. 가볍게 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고 층이 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얘는 뭐예요? 무겁다. 처음부터 내가 각도를 이만큼 들어서 커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낮은 각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요, 층이 얘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버티컬로 시작했을 때는 층이 많이 나지만 얘로 시작했을 때는 층이 많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얘는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얘는 버티컬의 개념이고요. 얘는 호리존탈의 개념이에요. 당연히 층에 나오는 정도가 달라요. 무게선의 정도가 달라요. 무게선의 정도가. 아셨나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넓게 갈 것이냐 아니면 요 부분을 넓게 갈 것이냐.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넓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좁게 갈 것이냐. 피부 파팅을 넓게 갈 것이냐, 이 각을 넓게 할 것이냐, 이 엘리베이션을 더 많이 할 것이냐. 그런 차이라는 얘기죠. 아셨나요? 무게선이 내가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이냐, 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 적게 내려갈 것이냐. 층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이 많이 연출이 될 때, 자, 이런 머리는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릴까요? 얼굴이 작거나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커트가 잘 어울리겠죠? 자, 이런 커트는, 이런 정도는 누구한테 잘 어울릴까요? 얼굴이 크거나 동양 사람들한테는 잘 어울리겠죠. 그쵸? 머리숱이 많거나. 이런 사람한테 이런 디자인이 잘 어울리겠죠.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커트를 했는데, 오늘 요거를 커트를 했어요. 두 번째, 가운데 거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준선 잡았어요. 그쵸? 기준선 잡아서 했어요. 뭐 했어요? 이동 디자인으로 잡았어요. 그쵸? 이동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얘는 뭐예요? 직각분배죠? 직각분배. 하지만 얘는 직각분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쵸? 얘는 가운데만 직각분배지 얘는 뭐예요? 직각분배가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레디에이션, 유니폼, 인크리스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레디에이션,
유니폼 인크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다음에 잡을 때 얘를 또 잘라줘야 돼, 안 잘라야 돼? 요만큼 잘라줬어야 돼, 안 잘라야 돼요? 잘라줘야죠. 그쵸? 요거 잘랄 때 요거도 같이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 나오는 요 부분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야? 라운드가 나와요. 근데 요거 안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요 길이만큼 얘가 더 어떻게 돼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가 많이 길어진 이유가 얘를 안 잘랐기 때문에 뒷머리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던 거예요. 왜? 요 파팅에 대해서 계속 돌아갔어야 되거든. 돌아갔어야 되는데 자르다 보니까 얘가 점점 이렇게 내려와요. 그쵸? 더 길어진, 뒤에 머리가 훨씬, 이 코너의 요 각이 아주 작은 각이지만 나중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각이 이만해져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 각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끝에 지점에 가는 길이는요, 여기서 1mm의 단차가 생기면 여기서는요, 1cm의 단차가 생겨요.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2cm의 단차가 생겨요. 2cm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시작할 때요, 잘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디자인을 해서 라운드를 먼저 만들어주는데, 요 라인과 요 라인이 같아야 된다. 얘가 뭐예요? 평행이어야 되든지 아니면 비평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준선 잡았어요. 얘가 뭐예요? 기준선. 시작점. 시작점이 되는 거죠. 요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라인을 이제 기준선 삥 잡았어요. 라인을 잡았는데 기준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았는데 자, 두 번째 잡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 상태에서 요 공간이 뭐예요? 2cm 정도 탔다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2cm 정도 타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와 같이 똑같이 연결해서 가서 계속 몸이 움직이면서 진행을 했어요. 요 기장만큼만 조금씩 자르면 돼요. 그쵸? 연결해서 요 기준선은 다 잡아놨으니까 그 다음 작업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자꾸 앞으로 당겨서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 있었어. 막 웃고 있어. 자기 창피한 줄 알고.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커트는요, 얘가 시작했던 대로 똑같이 직각분배를 해서 진행하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한 요 파팅에 맞게끔 똑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한 거와 동일하게. 그래야지 똑같은 선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랐는데 밑으로 내려서 커트를 하게 되면 얘 선과 얘 선은 완전 다른 머리가 나와요. 커트 선이 완전 다른 머리가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각도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각도가 어떻게 해요? 고정으로 해서 계속 내가 똑같은 고정에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점점 올라갈 것이냐. 리프팅에서 이동 디자인으로 계속 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고정해서 그 한 자리에서 계속 내려와서 쌓이면서 그 고정에서 디자인을 층을 안 내고 커트를 할 것이냐, 여기서 층을 내면서 리프팅에서 올라가서 층을 낼 것이냐. 요거는 이제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선정하는 거죠. 그쵸? 나는 무거운 게 싫다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거운 게 좋다 그러면 안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위에 머리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무거운 머쉬룸이 될 것이고요. 내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커트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쵸? 가볍게 올라가서 했죠? 그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층이 났어요. 계속 또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2cm를 올려서요. 뭐예요? 또 층을 냈고요. 또 다 끝날 때까지 다 층을 계속 냈어요. 똑같이 모든 디자인은 다 이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층이 의외로 또 많이 났죠? 그쵸? 의외로 층이 또 많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체크를 어떻게 했어요? 크로스 체크로 디자인을 보는데, 크로스 체크는 머리를 자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머리 자르는 거 아닙니다.
크로스 체크라는 게 말 그대로 뭐죠? 기존에 있는 선에서 선이 불분명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크로스 체크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선이 불분명한 거를 라인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완성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완성을 하시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조금 선이 좀 불편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지, 얘를 해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커트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크로스 체크를 할 때는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 잡았으면, 이렇게 잡았으면 위에 머리 기준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위에 머리를 기준에서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는 아셨나요? 항상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인데 기준선을 잡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셨는데 1차 가이드선을 내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위가 기준선이에요. 크로스 체크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코트를 진행했는데 나오죠? 그쵸? 요거 뭐예요? 위험지요. 위험지역에 있는 머리카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요? 커브 컨트롤이나 아니면 뭐예요? 프렌치 커트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라인 정리.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생성을 했죠. 그쵸? 드라이 다 하고 나서. 드라이 하고 나서 자르셔야 됩니다. 드라이 하지 않고 자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뭐 포인트 끝. 항상 커트는요,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도 뭐예요? 다시 크로스 체크를 다시 진행합니다. 어떻게 뭘로요? 리프팅이나 엘리베이션으로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다시 또 봅니다. 다 드라이 하고 나서도요. 자, 커트라는 게 뭐예요? 선을 연결시킨다는 건 뭘까요? 내가 바리깡으로 바리깡으로 라인을 잡는 것을 무수하게 작업을 하는 것과 똑같이 커트도요, 똑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요, 내가 많이 손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커트선은 확실히 깔끔하고 연결이 잘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커트를 할 때 그래서 얘가 전부는 아니에요. 한 번 하시고 똑같이 다 끝나고 나서도요, 똑같이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계속 한번 또 올라가 보는 거예요. 또 한 번 올라가 보고 한 번 삥 돌아서 이런 작업을, 똑같은 작업을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할수록 선은요 훨씬 더 깔끔하게 선이 나옵니다. 이런 작업이 선이 깔끔할수록 어떤 형태가 나와요? 선이 깔끔할수록 커트선이 예쁘면서 잘하면서 커트가 예뻐요. 선을 지킨다는 게, 머리를 우리가 양감으로 커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내가 양감으로 커트를 잘하는 거는요, 체크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양감의 선이 예뻐지고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수치세요. 그게 안 되겠다. 나는 귀찮아서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수치세요. 디자인 뽑아냈고요. 수쳐서 모양 잡아놔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디자인을 뽑아냈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예쁘게 나옵니다. 하지만 고객이 깔끔하게 느낌의 디자인은 이제 원하지는 못하겠죠. 수술 치게 되면. 아셨죠? 그런 디자인을 뽑아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궁금사항이 있나요? 아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애기고 필요 없습니다. 남자하고 머시룸이는요,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똑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성별 구분 없이, 애기 상관없이 똑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머시룸에서 여기서 또 귀를 파는 머리도 있어요. 귀를 파는 머리. 뒤 머리는 상고머리로 식으로 자르고요. 앞에만 무겁게 잘라주시면 돼요. 앞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요 이어 투 이어 라인만 바가지 잘라주시고 나머지 뒤에 머리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요 숏컷 바가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뚜껑의 머리만 뭐예요?
똑같이 직각분배해서 평행으로 가시면 돼요. 위에 뚜껑머리만. 뚜껑머리만 평행으로 가시고 밑에 머리는요. 귀가 파이든 말든 뭐 층을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가지머리 나오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한참 그 연예인 중에서 한참 그런 황정음 머리. 황정음 머리가 대표적인 뭐예요? 귀가 파인, 짧은 귀가 파인, 머시룸 커트죠. 그죠? 왜? 위에 머리 뚜껑머리. 뚜껑머리만 어때요? 바가지로 머리를 만든 거잖아요. 밑에 머리는 짧든 뭐든 상관없이 디자인을 뽑아낸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응? 카트하라고.